거의 한 20억? 아주 그냥 포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부인이 남비경이 심해서 둘 다 방탕스러운 고삐 풀린 망아지. 하루아침에 큐니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에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파이 활동했는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86년부터 에임즈는 로마 거점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89년 워싱턴으로 귀환할 때까지 3년 동안 로마 주재 미국 외교관의 신분을 갖고서 자신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KGB 요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정보를 주었던 거죠. 그리고 85년에서 89년 사이에 KGB가 제공한 돈이 188만 불이거든요. 오, 5만 불에서 엄청 뛰었네요. 지금 계산을 하면 거의 한 20억? 그 당시 20억이면 엄청 크네요. 이 정도의 돈은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89년에 로마에서 돌아오고 워싱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스파이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 미국이야말로 방첩 1위 기술적인 거나 시스템이 완벽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활동했다는 건 이 사람은 참 대단하네요. 당시에 에임스도 데드드롭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직접 컨택하지 않고 어떤 지정 장소에 비밀 자료를 적재를 하고 신호를 표시하면은 그 회수자가 그 신호를 보고 아 적재돼 있구나 확인하고 회수했다는 표시를 남기고 이런 서로 컨택하지 않으면서 비밀 자료를 주고받는 건 이제 데드드롭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다리 밑이죠. 다리에 되면 무슨 다리 표기판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표시하면서 하는. 그러면 결국 이 나쁜 놈도 잡혔습니다. 어떻게 체포됐는지 체포 과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단순한 계기로 체포가 되는데요. 워싱턴에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첩보를 제공을 하면서 공급 이외에 많은 돈을 받게 된 거고요. 에임즈가 분에 넘치는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의 계기가 됐습니다. 보통 CIA 요원들이 경제력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고급집을 고급 자동차에 아주 그냥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정보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감찰 부서가 있습니다. 정보기관은 다른 데에서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요원들에 대한 변절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거든요. 여기에 걸린 거죠. 93년부터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를 하고 10개월간 전자장비를 총동원해서 밀착 감시를 하고 11월 1일날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접선을 준비했었던 에임즈와 러시아 정보요원을 관측하는 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서 결국 체포가 되게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에임즈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보통은 정보원을 섭외해서 계약을 맺을 때에도 그 사람이 돈 문제가 있거나 도박 문제가 여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약점을 건드리잖아요. 대부분 자녀 교육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돈을 받거나 그런 거지 돈을 쓰는 게 충분히 있는데 더 쓰고 싶어서 걸렸다. 이거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정보기관이 뽑을 수 있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모범적인 정보 요원이었을 거라고 집안도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애국심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게 결국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입사했을 때 좋은 자원, 좋은 요원이었다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간단한 보장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사실 에임즈가 남비벽을 이전보다 확 늘어난 결정적 계기가 두 번째 부인이 남비벽이 심해서 그렇죠. 가족, 부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전 결혼 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그러면 오늘 이 에임즈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 마무리로 얘기해 볼까요? 사실상 에임즈 사건이 굉장히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게 됐는데 정보전이라는 것도 전쟁이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그 중요한 자산들을 전부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소련에 대해서 휴민트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다 사형당했고 미국을 위해서 그동안 도움을 줬던 러시아 내 에이전트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즉 정보 요원이 배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국가에 얼마나 큰 손실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교훈을 줬고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정보 요원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 결국은 항상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배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임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두 번째 V하고의 관계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됐어요. 둘 다 방탕스러운 고삐 풀린 망아지 뭐 이런 것처럼 그 분류 내서 모든 것들이 국가 가지고 뭐고 다 말 그대로 타락한 정보요원이죠. 이것은 현재 정보 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정보 요원들한테도 언제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경계를 해야 된다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는 상대방 나라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 요원을 보내고 있고 그 정보 요원들이 항상 최고 타겟으로 여기는 것이 그 나라의 정보기관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신원조사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른 어떤 채용 경우보다 훨씬 더 오래 심층적으로 하는 이유도 정보기관을 침투하는 스파이 정보요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 목적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정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죠? 마지막은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